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수업의 유동균 강사입니다. 우선 필기시험에 합격하신 것을 환영하고요. 이 실기시험은 직접 컴퓨터상에서 작업을 하는 형태로 치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전혀 엑셀을 모르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그냥 강의에서 진행하는 대로만 같이 따라와 주시게 되면 어떠한 초보자 분이라도 안전하게 합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강의는 이미 컴활 분야에선 유명하고 합격 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검증된 강의입니다. 그 중에는 40대, 50대, 심지어 60대 분들도 합격을 하신 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라도 강의만으로 합격은 가능하고요. 열심히 진도만 나가면 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필기시험에서도 그랬지만 저의 강의에는 컴활 분야에 확실한 정보력이 있고요. 또한 각 개인에 맞춰서 학습량과 방향이 결정되는 개인별 맞춤형 수업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빠른 합격도 가능하고 완전 초보자를 자처하는 분들에게도 실력 향상이 될 때까지 계속 잡아드리는 수업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기시험의 형태와 공부 방법, 그리고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의 개요에 대해서부터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컴퓨터 활용 능력 시험은 컴퓨터를 통한 스프레드시트 작업에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여기서 이 스프레드시트는 엑셀 프로그램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 컴활 2급 시험은 엑셀의 원활한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 되겠고요. 모든 국가기술 자격증이 그렇듯이 한번 필기시험을 합격하시게 되면 2년간 실기시험을 보실 수가 있겠고 그 2년 안에 실기시험까지 합격을 하시게 되면 평생 자격사로 남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시험은 정기시험과 상설시험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정기시험으로 필기를 합격하신 분이 상설시험으로 실기를 보셔도 되고 반대로 상설시험으로 필기를 합격하신 분이 정기로 실기시험을 보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필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에게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정기시험이 쉬워요? 상설시험이 쉬워요? 이건데요. 정기시험 같은 경우는 연중에 정해진 일정에 의해서 시험이 치루어지다 보니까 시험 출제위원들을 위촉해서 새로운 문제들을 출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상설시험 같은 경우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매일 시험이 있다시피 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문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랜덤으로 그 문제들을 뽑아서 출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전에 봤던 기출문제에서 동일한 문제가 더 많이 나올 확률은 정기시험보다는 상설시험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시험 버전에 대한 안내입니다. 필기시험이건 실기시험이건 정시건 상설이건 MS 오피스 2007을 기준으로 해서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요. 실기시험의 정시시험에서는 MS 오피스 2010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2016년도까지는 MS 오피스 2007만 무조건 가능했었는데요. 2017년도에서부터는 정시시험의 실기시험에서는 오피스 2010도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2007 버전과 2010 버전은 메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정에서 2007로 연습을 하신 분이 시험은 2010으로 응시를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 반대로 2010으로 가정에서 연습을 하신 분이 2007로 응시를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강의는 이제 대부분 2007에 맞춰져서 이루어져 있고요. 특강에서는 2010도 제가 한두 해 풀이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2007이나 2010을 가지신 분들은 특별히 구분 없이 그냥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시중에는 2013 버전과 2016 버전, 이 2016 버전은 오피스 365 버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버전을 가정에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13이나 2016은 차트 부분이 2007과 2010과 비교했을 때 좀 다릅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그래서 저에게 또 학습하기 전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저는 선생님 2016 버전이 집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래도 학습이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차트 부분만 다르고 이 차트 부분이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기 때문에 연습이 가능하고 차트 부분은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냥 이해를 하고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이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강의실 상단에는 2007 버전과
2010 버전 이상의 차이점 매뉴얼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버전으로 학습을 하시는 분들은 해당 매뉴얼을 간단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실기시험의 기본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선 실기시험 문제가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기는 실제 컴퓨터에서 작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첫 번째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는 여기 있는 자료를 그냥 쭉 입력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업 2번 같은 경우는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들이 나오는데,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색깔이라든지 선이라든지 혹은 표현하는 형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작업 3번은 여러 가지 유형이 출제되는데, 보통 조건부 서식이라든지 고급 필터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유형은 이제 조건부 서식이 출제가 되어 있는 건데, 이 조건부 서식이라는 건 뭐냐면요,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만 뭔가 이렇게 색깔을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고급 필터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 기본 작업 3번 같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조건에 맞는 자료에 대해서 뭔가 추출을 하거나 혹은 색을 부여하거나 이런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산 작업, 이 커말 시험에서는 이 계산 작업이 가장 어렵고요. 함수 문제들이 출제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러한 식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결국엔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을 볼 때 이러한 식을 구현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연습을 해 나가셔야 됩니다. 제 강의에서는 이 함수 문제를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풀이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진도를 충분히만 나가신다면 이 함수 문제들도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분석작업 1번과 분석작업 2번에서는 역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피벗 테이블이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통합, 데이터표,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출제가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모두 다 많은 데이터를 갖다가 필요에 맞게 가공을 하는 방법들을 이제 연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크로 작업, 이 매크로 작업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일련의 작업,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색깔을 부여하고 선을 부여하고 뭐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매크로에 대해서도 연습을 하시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트 작업,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갖다가 차트를 표현하는 방법이 되겠는데, 엑셀은 이 차트 기능에 대해서도 아주 훌륭하게 자료 표현이 잘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실기시험에서는 이러한 과정들을 공부해 나가시게 되겠는데, 결국 이런 부분들을 다 마스터 하실 때쯤이면 실무적으로도 엑셀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이르시게 되겠습니다. 자, 각 문제별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작업 1번은 5점, 기본 작업 2번은 2점짜리 문제가 5문제입니다. 그래서 10점이 되겠고요. 기본 작업 3번은 5점, 계산 작업은 8점짜리 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점이 되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10점짜리 2문제 해서 20점이 되겠고요. 기타 작업, 매크로 작업은 5점짜리 2문제 10점, 기타 작업 2번 차트 문제는 2점짜리 5문제 해서 10점, 총 100점 만점에서 70점 이상을 맞으시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제 배점표에서 부분 점수가 있는 부분은 이 기본 작업 1번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 5점짜리 문제에 대해서는 각 셀별로 0.25점씩 이제 채점이 되겠고요. 그 외 나머지 파트에 대해서는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점짜리 문제에서 뭔가 하나 간단한 기능을 놓쳤다라고 하더라도 그 10점은 다 감점이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보통 얼마나 공부해야 되나요? 이제 각 사람마다 학습을 해야 되는 양과 학습 시간은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합격하셨던 분들의 보편적인 추이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커말 2급 실기시험에 투자를 하는 시간은 대략 한 20에서 30시간 정도 투자하시면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사이트에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에 강실 상단에 가보시면 일주 완성 계획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일주 완성 계획표만 마치면 시험을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학습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 계획표를 기준으로 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희 사이트에는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있는데, 커말 2급 실기 과정은 이제 단기 과정과 정규 과정이 같은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로 수강하셔도 같고 정규로 수강을 하셔도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필기 때문에 나누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필기는 이제 단기하고 정규가 다릅니다. 하지만 실기는 동일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수강하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기본 구성. 우선 첫 번째로 출제 유형 분석 3회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엑셀이나 시험의 요구사항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강의를 들으면서 따라하면서 기능도 익히고 시험의 유형도 익혀가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실력 다지기가 되겠는데요. 이 실력 다지기에서부터는 본인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 위주로만 강의를 통해서 발췌해서 학습을 진행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이제 실력 다지기 1회부터 바로 문제를 푸는 분들이 많지는 않고요. 대략 한 실력 다지기 5회 정도에서부터는 이제 스스로 푸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실력 다지기의 1회부터 4회 정도까지는 앞서 출제 유형 분석처럼 그냥 강의 들으면서 따라하기로 진행을 하시고 어느 정도가 되면은 이제 본인이 스스로 문제 풀고 틀린 부분 위주로 강의를 점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특강이 되겠는데요. 이 특강에서는 최신 상설 복원 유형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이 특강까지는 학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보너스 문제 풀이가 되겠는데요. 이 컴알 2급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역시 계산 작업, 함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너스 문제 풀이에서는 함수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더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분량의 문제와 풀이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의의 전체적인 구성 목차이고요. 실제 학습적인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리는 초단기 학습표, 그 초단기 학습표는 1단계하고 2단계가 약간 들어있습니다. 실력 다지기가 약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강이 포함되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초단기 학습표만으로 실력이 완성되어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시작하시는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목차들을 이제 다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벌써부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초단기 학습표가 요구하는 분량을 마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래도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실력 다지기도 공부하면 되고, 보너스 문제 풀이도 필요에 맞게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본 강의는 각 사람에 맞게 학습량과 학습 방향이 조정이 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단기 학습표만으로 시험을 합격하신다면 시험을 빠르게 완성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되겠고요. 반대로 여기 있는 강의들을 다 학습해야 될 정도라면 이제 완전 초보자를 자청하면서 금방 이해를 못하는 분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한 분들도 결국은 이 강의만으로 실력이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본 강의의 장점. 컴퓨터 활용 능력 인터넷 강의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된 강의입니다. 각종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컴알 하면 제 이름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저희 사이트의 상단에는 이 시장조사 기관에서 컴퓨터 활용 능력 인간 분야에 선호도 1위에 검증표가 나와 있습니다. 빠른 최신 유형 상설 복원풀이의 제공. 이 컴알 시험에서는 상설 복원풀이도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특강란에 바로 이 정보들이 모여 있는데요. 여러분께 이 상설 복원풀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인지를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강생 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뭔가 새로운 내용이나 특이한 내용이 나오게 되면 저희 사이트의 게시판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는 식으로 질문을 올려주시게 됩니다. 저희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이제 풀이를 올려드리고 강의를 제공해드리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설 복원풀이는 이런 시험을 보신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만들어진 풀이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 말고도 다른 회사들도 이 상설 복원풀이를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 사이트가 이제 컴알 강의 분야에서는 선호도가 1위이기 때문에 수강생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런 상설 복원풀이에 대한 정보력도 확실하게 제공을 해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함수 문제 차별화된 풀이법으로 50% 정도 노력 절감. 자, 간단히 예를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인상 여부를 구하는 것인데 사고 보험금에서 이제 가장 높은 1등, 2등, 3등만 구해갖고 옆에 보험료 인상이라는 글씨가 나오고 3등 이후의 값들은 다 이제 공백이 나오도록 하게 하는 것이 문제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if 한 다음에 가로 열고 랭크하고 가로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쭉 기술하는 것이 보편적인 패턴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풀 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는 특이한 기법을 설명드리는데요. 지금은 이제 함수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제 강의의 특별한 점을 안내해드리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단 뭐 답이 나올 곳에 커서를 갖다 놓고 fx 함수 마법사라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자, 거기로 들어가서 이제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로 일단 들어갑니다.
자,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저는 이제 함수의 사용법을 설명드리기보다는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면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 위주로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려고 합니다. 이 랭크 함수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사고 보험금 체크하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전체의 범위를 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범위는 움직이면 안 돼서 F4번도 눌러야 되고, 이런 처리 과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문법에 맞게 옵션을 넣어주게 되면 순위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 이 순위 값을 오른쪽 버튼 눌러갖고 잘라내기를 합니다. 다시 fx로 또 들어가서 이번엔 조건에 맞으면 보험료 인상을 출력하고 맞지 않으면 공백을 출력할 수 있는 if 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 첫 번째 란에다가 조건을 기술하면 되는 건데, 그 조건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만들었던 순위가 1등부터 3등 사이에 있다면 이게 조건이거든요. 컨트롤 V 붙여넣기를 해서 아까 잘라낸 랭크의 값을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이게 1등, 2등, 3등이라면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하면 1등, 2등, 3등에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람은 이제 보험료 인상이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공백이 나와라. 공백은 큰 따옴표, 큰 따옴표가 되는 건데요. 예, 이렇게 해서 엔터 치게 되면 지금 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채우기 드래그 하면 이제 상황에 맞게 이렇게 결과가 나오거든요. 자,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아직 이제 함수의 사용법이나 함수의 규칙들은 잘 모르시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을 일일이 넣은 if 가로 열고 랭크 가로 열고 뭐 이런 식을 쓰는 것보다 제가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서 단계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가 있죠. 또한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이 함수 마법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란에 대한 어떤 도움말도 얻어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이렇게 함수 마법사를 사용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아무튼 이 함수 마법사를 잘 활용하실 수가 있게 되면 문제들을 잘 수월하게 풀어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분해하여 설명함으로써 여러 요구사항에 대해서 효율적이고 수강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한다. 자, 이건 또 뭐냐면요. 일단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저의 강의실의 화면에는 하단에 이렇게 지문이 나와 있고 상단에 제가 작업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10점짜리 문제에는 지시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지시사항을 한 번에 쭉 다 읽은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면 어떤 지시에 따라 어떤 부분을 처리하는지 명확하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저는 강의를 진행할 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해해서 꼭 필요한 부분들만 보여드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다음 지문 보여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동작 과정을 보여드리고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제 복잡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이제 조금씩 분해해서 이해를 하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학습하기에도 수월하고 또 직접적으로 이런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떤 처리를 한다 하는 것을 매칭하실 수가 있습니다. 게시판을 통한 질문 답변 서비스. 이 인터넷 강의를 수강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학습하다가 뭔가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질문인데요. 오히려 인터넷 강의가 초보자에게 더 맞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요. 실제 강의, 이제 학원 같은 곳에서 수업을 할 때에는 단체 수업입니다. 그런 단체 수업이 진행될 때에는 어떤 한 사람이 개인적인 질문을 하기도 어렵고 또 개인적인 진도를 나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터넷 강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죠. 언제든지 이제 나에 맞춰서 진도를 나갈 수가 있고 필요한 거 있으면 질문하면 그거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가 있고 또한 공부하다가 모르는 거 있으면 반복해서 공부하면 되는 거고 오히려 초보자일수록 인터넷 강의가 더 맞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에 대한 소개와 학습 방법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들은 강의를 진행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시험 소개에서 저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합격은 가능하다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필기를 그냥 우연히 합격이 되셨어도 상관이 없고 컴맹을 자처하는 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는 필요합니다. 그래, 나도 대충대충이 아니라 뭔가 한번 열심히 해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은 이 강의만으로 반드시 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소개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